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부동산 시장은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자 대기 자금은 약 3천조 원이 넘는 규모로 글로벌 리츠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투자 기회가 아직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글로벌 리츠만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건희라고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금리 상승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비용을 상승시키고 또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금리 상승이 리츠에게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런 금리 상승이 왜 야기됐는지를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보통 금리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경기 반등에 대한 그런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금리 상승일 때는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리츠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리츠가 금리 상승과 함께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에 크게 두 번의 금리 상승기가 2000년대 이후에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가 2004년 그리고 두 번째가 2013년 테이퍼링 이슈 이후입니다. 근데 그때도 리츠 지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리츠 주가는 그때도 빠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도 이 금리 상승이 왜 야기됐는지를 먼저 보면 앞으로 리츠 주가가 또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올 1월 초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최고조를 찍었을 때 리츠 주가가 썩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월 중순 이후로 이러한 상황이 급 반전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미국이나 글로벌하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금리도 상승하면서 리츠 주가도 다른 일반 증시 대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이런 리츠 강세는 굳이 금리와의 연동보다는 신규 확진자 추이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작년과 달라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에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던 섹터가 대표적으로 리츠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없던 그렇게 공간에 대한 제약, 팬데믹 상황에서 공간에 대한 제약이 들어가면서 리츠의 현금 캐시플로우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요. 이에 따라서 리츠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 대비 좀 과도하게 하락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올해 들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코로나19 완화나 좋은 백신 보급 이런 긍정적인 뉴스 때문에 제 가치를 찾아가는 지금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부동산 시장은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주요 팩터 중에 하나가 공급인데 지금 공급 상황은 팬데믹에 따라서 지연됐던 공급 프로젝트로 인해서 과거 대비 공급 수준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이러한 비용 증가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좀 더 커지고 있고요. 프로젝트 지연이 더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 즉슨 원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리츠에게는 분명히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호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공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하게 부동산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금 현재 글로벌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 경우에는 지금 투자 약정은 받았지만 투자 물건이 없어서 투자 대기 중인 자금이 약 3천조 원이 넘는 규모로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금은 투자 물건만 있으면 언제든지 투자할 용의가 있고요. 일례로 가장 글로벌하게 큰 운용사 중에 하나인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나 이런 언론들을 통해 발표한 바로는 언제든지 경제 정상화가 진행되고 좋은 기회만 있다면 이러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라는 용의를 밝혔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6월 8일에는 미국 상장 데이터 센터를 1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인수하는 그런 대규모 매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동산 투자 대기 자금은 부동산 가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이러한 부동산 가격 뒷받침은 리츠 주가 방어에 어느 정도 큰 요인이 될 거다 해서 우호적인 상황은 계속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츠 입장에서도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캐시를 굉장히 많이 쌓아뒀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비율도 관리하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해오다가 정상화에 맞춰서 이렇게 쌓아뒀던 자금을 공격적으로 현재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 즉슨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 성장 여력이 커지고 있고요.
이러한 이익은 주가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리츠 단에서의 좋은 모습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답에 앞서서 최근에 리츠 투자는 이 리츠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위 섹터 단으로 투자를 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리츠 밑에서도 리테일 리츠, 오피스 리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물류 리츠, 데이터 센터 리츠 등 하위 섹터들이 있는데, 사실 올해의 리츠 전반적인 리츠의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작년에 팬데믹으로 타격이 컸었던 리테일이나 오피스, 호텔, 아파트 섹터였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과매도를 좀 받았었던 섹터들이 다시 재가격을 찾으면서 급반등했던 게 이번 상반기라면,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밸류에이션이 과거 수준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각 섹터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라든지 데이터 센터는 언택트 산업 수혜로 새로운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팬데믹이 불러일으킨 인구학적인 트렌드나 주거 트렌드는 또 다른 리츠 섹터의 지금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가 계속된다면 각 하위 리츠별 성장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최근에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미국이 중심이었고요. 그 이유는 미국이 가장 먼저 백신 보급에 앞장서서 해왔고, 신규 확진자도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면서 정상화 기대감이 다른 국가 대비 빨랐던 영향이 있었는데, 최근 또 트렌드는 유럽 역시 빗장을 풀면서 경제 완화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별로도 또 다른 투자 기회는 어디든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리츠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투자 기회가 아직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미국 상승 다음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지역 역시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섹터별 투자 그리고 지역별 투자를 관점에서 본다면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부동산 관점에서나 이런 인컴형 배당 스프레드 관점에서는 과거 수준만큼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S&P 다른 이제 주식 섹터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 리츠 섹터는 역시 지금은 저렴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란 게 절대적인 수준이 없어서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느 투자자는 다른 sek터가 비싸다고 느껴진다면 충분히 리츠 섹터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밸류에이션 측면 역시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지금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번 원래부터 팬데믹 이전부터 꾸준하게 성장해왔던 섹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팬데믹으로 이러한 섹터 성장이 더 가속화되거나 아니면 성장 트렌드가 바뀐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많이 들어봤을 물류나 데이터 센터 이외에 다른 성장하는 섹터나 트렌드가 바뀐 섹터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이번 팬데믹으로 성장 트렌드가 바뀐 대표적인 섹터가 단독주택 섹터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지금 인구 성장의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의 지금 인구 구조상 나이 정도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넓은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팬데믹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게 밀집된 공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도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는 교외 지역이나 아니면 중소도시 이런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에 최근 미국에서는 단독주택 수요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이 단독주택 임대는 개인들과 개인들 간의 이런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관들이 이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가장 전면에는 상장 리츠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그 단독주택 임대 중에 약 2%만 이런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도 이번 팬데믹 이후에 좀 주의 깊게 볼 섹터라고 제시하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원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번 팬데믹으로 더 성장 매력이 높아진 섹터는 이 생명과학 테크 연구소 리츠입니다. 이 리츠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에서도 보였듯이 글로벌한 제약회사나 아니면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이러한 공간을 임차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소 공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 산업을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도 꾸준하게 투자 자금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고 관련한 기업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연구소 랩에 대한 그런 연구소 이 공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팬데믹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오피스 공간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던 반면 이러한 공간은 실험을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재택근무가 안 됐던 그래서 공실률이 없었던 또 섹터였습니다. 이렇게 위기에서도 방어적인 모습, 임대료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도 투자에 대한 이러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방어적인 모습은 향후에도 매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섹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섹터를 좀 새롭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 주변에서나 아니면 시장에서도 이 글로벌 리츠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하지만 여전히 리츠 투자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 리츠라는 상품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또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고 또 인컴 측면에서는 또 배당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좀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러한 리츠의 성격이 오히려 활용 가치가 더 많은 매력이 더 많은 그런 상품이다라고 제시하고 싶고요. 자기의 투자 전략에 맞춰서 어떨 때는 주식의 한 섹터로 또 어떨 때는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수단으로 또 어떨 때는 배당주의 하나의 성격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증권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자기 투자 전략에 맞춰서 이렇게 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아마 더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리츠와 좀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